약속은 도덕적 의무를 낳는다. 약속은 도덕적 의무. 따라서 약속을 어기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가하여 약속된 행위를 하도록 심리적인 강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너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전화랑 문자 보내서 사람을 자꾸 쪼아대는 거야. 그래서 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면 계약의 경우는 어떨까? 계약도 도덕적 의무를 낳는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아야 하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때 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하고 계약 당사자들 중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채무자.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당사자를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거절하면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강제 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그냥 손해배상하고 이행 안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그냥 계약금 돌려주고 물려주고 그냥 뭐 됐어요. 계약 없던 걸로 하죠.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채무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의 대상이 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의무와 다르다. 채무는 공권력에 의한 법적 의무다. 도덕적 의무와는 다르다. 뭐가 달라? 도덕적인 의무는 공권력이 끼어들지 못한다고. 도덕적인 의무는 법적 의무는 아니야. 공권력이 끼어들지 않아. 제3자가 강제해주지 않아. 그러나 채무 이행 의무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빌린 돈 갚는 거, 일해주기로 했는데 일해주냐 안 하냐 이게 꼭 법적인 거, 도덕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 만약 계약도 약속의 일종이다 라고 본다면 계약도 약속의 일종이다 라고 보면 계약이 약속의 일종이다. 계약도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심리적 압박 줄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 준수라는 도덕적 의무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의 입법 태도와는 달리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면 효율적 계약 파기에 해당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어디에다가 할까?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면 효율적으로 계약 파기한 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해도 강제 이익을 막을 수 없다와 반대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밑줄 그은 내용은 얘하고도 대립되는 내용인 거고 또 위에 약속의 일종 도덕적으로 비난? 아니 손해배상하면은 비난 못하지. 이렇게 두 군데 하고 반대되는 얘기지.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묵시적 합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건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준수다.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준수다. 채무자가 손해배상만 하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 이행이니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채무자는 이거 애초에 계약서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다야. 이렇게. 이거 못하면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은 애초에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면 그건 계약 이행이지 라고 보는 거야. 채무자가 손해배상만 하고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도 계약의 이행이니까 문제가 안 돼.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명시적 방법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합의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계약은 채무자와 이와 같은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 이거 해 안 하면 요렇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줬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채무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가 요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니까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건 상상도 안 할 거야.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요거 해야 돼. 이런 거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선 이게 차라리 더 낫단 얘기지. 부담이 더 적단 얘기지. 채무자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뭐라고 사인하겠어? 둘 중에 나는 부담이 덜한 걸 선택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사인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선택 가능성이 보장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요게 더 유리하니까 채무자는 더 낮은 대가 요것을 요구할 거고 채권자가 둘 중에 이걸 선택했다?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하는 채무자와 계약을 했다면 채무자가 효율적 계약 파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채무자, 채권자 둘이 똑같은 서류에 사인을 했어.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사인하면서 뭐라고? 이 둘 중에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거 해야지. 그러면 채권자도 생각해야지. 둘 중에 저 채무자가 유리한 걸 선택하겠군 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채권자도 사인했을 거야. 됐을까요? 네. 다음 가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뒤로 넘어옵시다. 1번 문제 몇 개 손은 대야지. 1번 계약 내용의 도덕성 판단 기준에 관해서 이러한 게 도덕적 기준에 맞는 거고 이러한 케이스는 도덕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 윤리관 그런 거 없죠. 약속에 의한 도덕적 의무가 계약에 의한 법적 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이행돼야 된다.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 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 3번, 4번 못하고 5번 가는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없고 그 상한선 얘기도 없고 5번 탈락. 나만 갖고 3, 4번 둘 중에 하나 답 찾아주셔야지. 밑으로 내려와서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의 1번. 자, 확인할게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해도 강제 이행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입법의 태도와 달리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해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우리 입법 태도와 달리. 그러면 우리 입법의 민법에 의하면 뭐 해야 돼? 손해배상해도 강제 이행해야 되는 거죠. 손해배상해도 계약 위반이야. 우리 민법에 의하면. 그러면 1번 맞는 얘기지. 2의 2번. 계약이 약속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 행위는 법적 의무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가 있다. 어디가 있어? 그치. 그거는 아까 확인했었던 거죠? 됐고. 그 다음 3번.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하면 얘는 그냥 바로 보는 게 낫겠다. 얘 됐고. 그 다음 됐고.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하면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정당화가 된다? 아니야. 묵시적 합의 이론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계약의 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 이렇게. 의무를 행하는 것도 계약이고 행하지 않으면 배상할게요 라는 것도 계약의 내용이야. 그럼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도 계약 내용 이행한 거지. 계약 위반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려. 계약을 일종의 약속으로 인정하면서 효율적 계약 파기의 도덕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면 얘는 파기했어요. 왜? A를 하기로 했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요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계약 이행 안 하고 배상하기로 했어. 왜? 채권자는 가장 낮은 대가를 요구하는 채무자와 계약을 했었을 테니까. 그렇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견해는 그 자체가 위반이다. 그러니까 배상해도 책임이 남아 있어. 강제 이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3번. 다음 3번, 4번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죠? 앞으로 넘어와서 나 확인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알아요. 이때 요구 대상인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았어. 그러면 뭐야? 급부를 이행했다. 예컨대 금전대출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대출받았던 돈을 갚는 행위가 급부에 해당이 됩니다. 돈을 갚았다, 급부를 이행했다. 하나의 채무를 구성하는 급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여러 개일 수가 있는데 이들의 성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급부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여 돈 달라고 얘기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 그 자체를 제공받는 것, 계약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 주된 급부, 돈 돌려달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약의 목적. 돈 돌려받는 건 계약의 목적. 이에 비해서 부수적인 급부는 주된 급부로부터 채권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채권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매매 계약에서 하이마트 가가지고 건조기 하나 사왔어. 사인했지.
전자제품의 배송은 주된 급부인 반면 전자제품 배송은 주된 급부. 그렇지. 사용 방법 설명은 부수적 급부다. 사용 방법 설명은 부수적 급부다. 모든 급부 의무는 계약서 기재와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너무 노골적인 문장 아니냐? 명시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모든 급부는 주된 급부건 부수적 급부건 명시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특히 부수적 급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사회 통념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계약서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배송합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도 인정될 수도 있다. 건조기에 고양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 한편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급부 의무뿐만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 보호 의무도 채무를 구성하는 급부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보통은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까지는 의무라고 보고 아이고 보호 의무도 넣어줘야지라는 사람이 있대. 이 견해는 채권자의 재산, 사생활, 건강 등의 이익 보호에 필요한 행위도 급부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급부 의무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급부가 실현되지 못하게 된 채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지. 급부 의무를 분류하는 이유는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주된 급부를 어겼다. 그러니까 이만큼 배상을 해라. 부수적 의무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요만큼 배상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눠 놓는 건 중요하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는 구제 수단이 주어진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급부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있어? 건조기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문 앞에까지 가서 배달을 해서 왔는데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 그럴 수 있지. 채권자 입장에선 문 열어주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예컨대 갑이 을로부터 X 물건을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 갑이 을로부터 X 물건을 X는 일로 건너가고 갑은 을에게 100만 원 주면 되겠지.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X 물건을 넘겨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을에게 X 물건 대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반대급부인 1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을한테 X 물건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 줘 놓고 그리고서 손해배상 요구해야 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당한 채권자, 여기에서는 갑이지. 갑을 구제하려면 채권자에게는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대급부 의무에서 벗어나는 권리인 해제권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래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그 말 어디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갑의 돈이 을의 손으로 100만 원 넘어간 상태에서만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돈을 주건 안 주건 간에 얘가 물건 주지 않아서 이미 손해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고 네가 나에게 X 물건을 주지 않아서 끼친 피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갑에게 이 계약 없던 걸로 하고 해제권도 줘야 된다고. 갑을 진짜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려면. 그런데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지권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가 위반한 급부 의무의 성질이 무엇이건 인정되던 간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주된 급부건 부수적 급부건 다 포함돼. 주된 급부 앤드 부수적 급부 전부 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해제권은 요때만 주된 급부 위반했을 때만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조기를 가져오지도 않고 갖다 주지도 않았으면서 사용상 설명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때는 요때 못 써먹는다고.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보러 갈게요. 급부 중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이행을 마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부의 내용이 송금인 경우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너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한테 1,000만 원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나 1,000만 원 준비되어 있어서 계좌 이체하면 1초도 안 걸리는데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보낼 돈을 마련해도 급부를 이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급부 실현에 필요한 협력을 채권자가 제공하지 않아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 갚으라고 해놓고 돈 갚지 못하면 니네 집 경매로 넘겨버릴 거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돈 갚으려고 하는데도 어때? 안 알려주고 그냥 너 엿먹어 봐라 라고 해서 집을 경매를 넘겨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면은 벌 받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 경우는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야? 돈은 갚기는 갚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갚을 돈 1,000만 원 넣어. 통장 사본 뽑아서 법원 가가지고 공증 받으면 돼요. 나 갚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얘가 지금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못 붙이고 있다. 증인 서주세요. 법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까? 뒤에 나와 있는 거 1번 문제는 또 처리할게요. 방금 읽은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특정한 행위인 급부의 유형을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차이점, 내용은 뭐고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줬죠. 3번 정답. 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충돌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4번 탈락. 정답은 4번. 3번 문제. 채권자 지체. 돈 갚으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었다. 채권자에게 법률로 정해진 불이익, 그렇지, 벌 준다 그랬어. 급부의 내용이 송금을 하는 것이라도 성립할 수가 있다. 그걸 예로 들었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마치려면, 돈 갚으려면 채권자의 협력, 계좌번호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경우다. 그렇지.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아니죠. 채권자 지체가 발생하면 누가 벌받아? 채권자가 벌받아. 채권자 지체는 기본적으로 뭐야? 채권자에게 불리한 거야. 채권자에게 불리한 거야. 채권자를 구제해줘? 아니요. 오히려 벌 주는 요소지. 급부의 내용이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지. 스스로 이행 못하고 어디가 있어?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면 성립할 수 없지. 정답 4번. 그냥 질러 놓은 김에 4번 같이 할까요? 가나를 바탕으로 기억 동그라미. 채무자는 채권자의 협력 의무 위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정답은 2번. 채권자의 협력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주된 급부 의무는 아니니까 주된 급부 의무는 함부로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가 없죠. 정답은 2번. 뒤로 넘어와서 5번 확인하러 갈게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요즘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임차료예요. 받을 돈이 임대료고 내가 줄 돈은 임차료야. 임차료가 올랐어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상가 514호를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진다. 서로 의무와 권리가 있어.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 계약 첫날 임차물을 상가 514호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열쇠 줘.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인 수선 의무도 부담을 한다. 계약 첫날 열쇠도 건네줘야 되고, 혹은 비밀번호 번호 키면 번호 알려줘야 되고, 저기 샤시가 떨어져 나가 라고 하며 전화하면 고쳐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수선 의무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주된 급부 의무에 수선 의무 이외에도 임차인의 재산이나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도 포함되는지는 문제가 된다. 계약 첫날 열쇠 줄게. 당연히 줘야지. 창문이 깨졌어. 알았어. 고쳐줘야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재산이나 안전을 보호해 줄 의무까지 포함해야 하느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다야.
이러한 보호 의무에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된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쓴 것만 인정해 준다. 예컨대 방범시설이 부실하여 임차인이 도난을 당할 경우 임차물이 주택인 경우와 달리 호텔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해제도 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물건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호텔 니네가 물어내. 그 다음에 이거 계약 자체가 해지야. 오늘 뭐지? 내가 지불한 반값 다시 물려내.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해제는 뭐야? 아예 계약이 생기지 않았던 거야. 여행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호 의무도 이행해야 여행객인 임차인이 호텔 객실을 빌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호텔에 1박에 막 30만 원, 40만 원씩 지불하면서 호텔에 1박 할 건데 나 물건 도둑 맞을 수도 있어.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호텔 예약해? 아니지. 호텔엔 도둑놈 돌아다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예약하는 거라고. 즉, 여행의 경우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는 당사자들 사이에 양해된 거다. 묵시적으로 합의 본 내용이다. 1번. 호텔 객실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재산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야. 그러니까 주된 급부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2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 제대로 이 집을 못 써. 수선 의무는 주된 의무에 포함되죠. 주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어디가 있어? 수선 의무 주된 급부야. 주된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파기할 수 있다. 수선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지? 주된 급부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이사 당일 임차물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다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오지 않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았네? 그러면 임차인에게 법률로 정해진 불리한 효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넘겨줄 집은 강원도 인제에 있어. 집주인은 어디에 있어? 서울에 살고 있어. 오늘 이사 온다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KTX 타고 갔거든. 근데 이사 올 사람이 안 오네? 이게 미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월세 밀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려면 뭐 해야 되지? 나는 내 할 일 다 해야 돼. 일단 살게 만들어 놓고 돈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지.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임차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줘야 돼. 맞는 얘기지. 임차물인 주택의 방범시설이 부실해서 임차인이 도난을 당했다. 도난방지 시설 해줄 임대인의 의무가 임대차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거네. 어디가 있어? 여기 수선 의무.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요거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는 여기 있네요. 임대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애가 특약으로 쓰여져 있지 않아? 그러면 안 해줘도 돼. 이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요. 틀린 얘기라고 방금 확인했죠.
다음 6번 문제까지 볼게요. A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A 어디 갔어? A. 앞으로 넘어오면 누구예요? A. 야, 큰일 났네. 어디서 빨리 얘기해줘. 제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제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제재하는 것은 이치에 옳다. 이치에 옳다. 그는 나에게 마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일을 처리할 마땅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 나는 그가 하는 짓이 영 마땅하지가 않다. 영 마음에 들지 않다. 내 실력에 마땅한, 내 실력에 어울리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가 않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은 이치에 옳은 일이다. 정답 5번. 다음 앞으로 넘어왔소. 3번 문제 했고요. 4번 문제 한 문제만 하시면 되죠. 1분 드릴 거예요. 4번 다 했나? 그러면 우리 안 한 게 없네. 왜 다 했을까? 오케이. 일단 정치.